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은행에 대한 잇따른 신용등급 강등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피치가 70개 이상의 은행 등급을 재평가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다시 7%를 돌파하면서 주택 건설업자들의 심리도 얼어붙고 주택 건설 시장도 다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마우이섬 주민들을 상대로 주택 부지를 판매하라는 사기가 잇따르면서 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올해 들어 4번째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이 높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일시 투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8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은행들을 상대로 한 잇따른 신용등급 강등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무디스는 미 중소은행 10개의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트루이스트 등 17개 은행들에 대해 추가 강등을 경고한 바 있는데요. 어제는 피치가 70개 이상의 은행 등급을 재평가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의 애널리스트 크리스 울프는 어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은행 업계의 등급이 AA-에서 A+로 한 단계 떨어지게 되면 70개 이상의 미국 은행들의 등급을 재평가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치는 지난 6월 은행업계의 건전성을 하향 조정했는데 그때 은행들에 대한 등급 강등이 함께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피치는 SVB 사태로 드러난 규제 공백 등을 이유로 미 은행업계 영업환경 등급을 AA에서 AA-로 내렸습니다. 만약 업계 등급이 A+로 추가 강등되면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현재 AA- 등급인 은행들의 등급도 강등될 수 있습니다. 특정 은행의 등급이 업계 등급보다 높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울프는 JP모건 같은 최고 등급 은행들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 피치가 다른 은행들의 등급 하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뱅크 유나이티드 등 현재 트리플 B등급의 은행들은 투자 부적격 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울프는 피치는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으로 몇 가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 트리플 B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은행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울프는 은행 신용 등급 강등이 기정사실화된 것은 아니라면서 이번 언급은 시장에 위험 신호를 보내는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다시 7%를 돌파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치솟으면서 주택 건설업자들의 심리도 얼어붙고 주택 건설 시장도 다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모기지 뉴스 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14일 모기지 금리는 7.24%를 기록하면서 7% 이상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에는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의 평균 금리가 7%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덩달아 신축 단독주택 시장의 심리 변화를 보여주는 미국 주택건설협회 웰스파고 주택시장지수는 8월에 6포인트 하락한 50을 기록했습니다. 50 이상이면 주택업자들의 심리가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처음 하락한 겁니다. 심리가 부정적 영역에서 처음으로 빠져나왔던 지난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달 이전만 해도 기존 주택의 한정된 매매 물량으로 구매자들이 신축 주택을 찾아 나서면서 주택 건설업체들의 심리는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현재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금리는 약 6.96%입니다. 1년 전 5.51%와 팬데믹 이전 평균 3.9%를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미국 주택건설업협회 회장인 알리시아 휴이는 모기지 금리 상승과 건설 노동자 부족으로 인한 높은 건축비, 그리고 건축부지 부족 등으로 건설업자들의 심리가 위축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약 150만 채의 주택 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다시 인센티브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인하한 주택건설업체 비율은 7월 22%에서 8월에는 25%로 올랐습니다.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포함해 모든 유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축업자의 비율은 7월에 52%에서 8월에는 55%로 늘었습니다. 마우이를 휩쓴 산불로 최소 2,200채 이상의 건물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상대로 주택 부지를 판매하라는 사기가 잇따르면서 당국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우이 섬에서는 이번 산불로 2,200채 이상의 건물이 손상되거나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부동산 업자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부동산 중개인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화재 피해 주택, 부지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주지사는 리처드 비센 마우이 시장과 피해 복구를 논의하기 위한 브리핑에서 이런 사기를 막기 위해 폐허가 된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의 판매를 일시 금지하는 법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섬이 재건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 차원에서도 마우이 섬의 부동산 사기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 역시 마우이 산불 피해자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기꾼이 안전감시관이나 공무원 또는 공공서비스 직원 등으로 가장해 현금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재민들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당국은 지역사회와 인프라를 재건하는데 5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고 이 과정에서 약 4,500명의 주민에게 대피소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들어 네 번째로 형사 기소됐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공동 피고인 19명이 조지아주에 있는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일시 투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보안관실은 어제 성명을 내고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총 19명이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피고인 19명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18명은 그의 측근 등 공동 피고인입니다. 다만 보안관실은 이 사건의 전례 없는 특성으로 인해 일부 상황은 사전 경고 없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경합지역이었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간발의 차로 패배하자 2021년 1월 초 브래드 레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고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달 25일까지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보석 없이 재판을 기다리거나 체포됐거나 1년 이하 짧은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그런데 이 풀턴 카운티 구치소는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1985년 약 1,300명을 수용할 정도의 크기로 설립됐지만 최근 몇 년간 이곳에는 3,000명 이상이 수감돼 왔습니다. 비위생적 생활 조건 탓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옴 등이 퍼졌고 수감자들이 심각한 영양실조와 악액질에도 시달리면서 올해 이 구치소에서 사망한 수감자만 총 6명에 달합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머그샷 촬영을 면제받거나 수갑을 차지 않는 등 일종의 특별 대우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는 걸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8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에 들어갔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탕감됐다는 이메일을 전송하기 시작했는데 대상자들은 앞으로 수주 내에 통보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 대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불가능해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규모를 줄인 후속 대책을 집행하고 공약 이행에 나섰습니다. 어제 ABC 뉴스는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국민이 대출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이 탕감됐다는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의 대상이 되는 80만 명 정도가 수주 내에 이런 대출 탕감 안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1만 4천 명은 남은 대출 전액을 탕감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나머지 대상자들은 일부 대출에 대해서만 조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른바 소득중심 상환계획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대책은 상환계획에 따라 20년 또는 25년간 대출을 갚으면 남은 대출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대출을 탕감해주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소득중심 상환에 따라 돈을 빌린 사람은 20년 또는 25년 동안 대출을 상환하면 남은 대출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시스템 오류로 80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출 탕감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 잘못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가능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학자금 대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휘발유 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29센트 올라 4달러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여름 휴가철 막바지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전미자동차협회가 집계한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3달러 8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 3달러 57센트와 비교하면 29센트 오른 겁니다. 배럴당 휘발유 값이 4달러에 육박하던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휘발유 값은 다시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만큼 최근 휘발유 값의 상승세는 이례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3달러 92센트로 역시 한 달 전 가격 3달러 68센트와 비교해 24센트 상승했습니다. 뉴저지주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3달러 71센트로 한 달 전 3달러 51센트와 비교해 20센트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평균 휘발유 값이 배럴당 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공급 수준과 일부 정유 공장의 가동 중단 등을 휘발유 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 화이팅, 펜실베니아주 트레이너 등에 위치한 대규모 정유 공장들이 재정비 차원에서 가동을 중단하면서 가격 상승세를 부추긴 데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정유 공장 효율성이 낮아진 것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달 중에는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갤런당 3달러 90센트까지 오르며 4달러를 넘보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7월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7월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올 한 해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한 해가 될 거란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국은 2023년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한 해가 될 확률을 46.8%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립해양대기국은 2023년이 최고 더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을 20.2%로 제시했는데 불과 한 달여 사이 확률을 2배 이상으로 높인 겁니다. 지난달이 역대 가장 더운 7월로 기록되면서 올해 전체에 대한 더위 우려도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올해가 더위 기록 5위 안에 들 가능성은 99.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쉐라 케프니 국립해양대기국 과학국장은 47번 연속으로 20세기 평균보다 기온이 높은 7월을 관측했고 533번 연속 20세기 평균을 웃도는 달을 관측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비영리 환경과학단체 버클리 어스는 독자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99%의 확률로 올해가 최고 더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항공우주국 나사 역시 2023년은 이례적으로 덥고 기록적으로 따뜻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24년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한국인은 125만 4천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전 세계 100만 장자의 약 2%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가 어제 발간한 2023 글로벌 웰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이른바 100만 장자는 5,939만 1,000명으로 추정됐습니다. 1년 전에 6,289만 9천 명보다 350만 8천 명이 감소했는데 특히 미국에서 177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100만 장자는 총 125만 4천 명으로 상위 10위에 올랐고 전체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129만 명이었는데 3만 6천 명 줄었습니다. 한편 5년 후인 2027년 한국의 100만 장자 수는 205만 9천 명으로 64% 증가해 이탈리아를 제치고 한 단계 오른 9위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유자산 기준으로 글로벌 탑 1%에 들어가는 한국 성인은 110만 6천 명, 글로벌 탑 10%에 속하는 성인은 1,855만 9천 명이었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에 따른 통화 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성인 1인당 평균 자산 규모와 총 자산 규모는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성인 1인당 평균 자산 규모는 84,718달러로 1년 전보다 3.6% 감소했고 총 자산 규모도 454조 4천억 달러로 11조 3천억 달러, 2.4% 감소했습니다. 국가별 1인당 평균 자산 규모 순위에서 한국은 23만 760달러로 20위를 기록했고 중간값으로는 9만 2,720달러로 18위에 올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늘 북한이 지난달 주한미군의 병사 1명이 경계가 삼엄한 한국의 휴전선을 넘어 북한으로 뛰어들어온 것은 미국 사회의 불평등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킹 이등병이 월북한 이후로 나온 북한의 첫 공식적 언급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킹 이등병이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북한으로 입국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그동안 미군 내에 비인간적인 형편없는 대우와 인종차별로 인해 쌓인 악감정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킹 이병이 북한 또는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면서 그가 미국 사회의 불평등에 환멸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곳곳에서 역대급 산불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극해에 접한 노스웨스트 준주도 어제 산불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스웨스트 준주는 성명을 내고 전례 없는 수준인 이번 산불에서 주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추가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스웨스트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265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주도인 옐로나이프시 당국도 14일 밤 산불이 근접함에 따라 관내에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13개 주와 준주로 구성된 캐나다는 올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13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산불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최근 학부모 자문단과의 회의에서 스쿨버스 운전사 노조의 파업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뱅크스 교육감은 학기 초에 스쿨버스 운전사들이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국이 매일 운전사 노조와 협상을 하고 있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교육국은 운전사 노조와의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협상이 결렬돼 파업이 시작될 경우에 대비해 비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뱅크스 교육감은 파업이 실제로 발생하면 최소 8만 5천 명, 최대 15만 명의 학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지난 14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트랙 작업 수행을 위해 8월 30일 오후 9시 45분부터 9월 5일 오전 5시까지 M전철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기간 동안 스위치 교체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TA는 불편함을 겪을 승객들을 위해 퀸즈의 미들빌리지, 메트로폴리탄 애비뉴역과 브루클린의 머틀 애비뉴역 사이를 운행하는 M90 셔틀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 모든 정류장에서 J전철과 G전철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또 맨하튼행 승객들은 머클 와이코프 애비뉴역에서 L전철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F전철은 델랑시 세인트 에섹스 스트릿과 퀸즈 플라자 사이를, R전철은 퀸즈 플라자와 포레스트 힐 71번가 사이에서 운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하겠지만 오후부터는 적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오전에는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는 화창한 가운데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